네, 잘 들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신중한 점수는 80점이었습니다. 자, 돈이 보이는 뉴스. 오늘도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 스타일이 달라지셨네요. 아, 네, 머리 파마 좀 했습니다. 어머, 네. 무슨 파마예요? 가르마 펌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약간 다르게 된 것 같아요. 네. 앞가르마를 하고 파마를 네, 한. 맞습니다. 네. 네, 산뜻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특징을 보면 전 좀 변동성이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네. 매니저님 어떠셨어요? 일단 지난주 우리 금요일 장을 가장 압박했던 건 바로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5%에서 7%까지 최대 올릴 수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국내 증시를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이 발언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블러드 연은 총재 자체가 매파적인 인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을 때 기준금리를 최대 7%까지 올린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 10월 달에 CPI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을 찍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집값도 고점 대비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CPI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쉘터비가 만약에 꺾인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블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도 한번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와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이 있는데요. 특이할 점은 마이크론이 지난 목요일 날에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제시했고, 그리고 20%가량의 감산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다는 점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12월 2일 날에 신작 게임인 칼리스토 프로토콜 출시를 앞두고 있는 크래프톤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랭크되었다는 점이 특이할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기아와 삼성 SDI, 그리고 고려아연, 현대로템, LNF, LG화학이 있는데, 특이할 점은 완성차 업체인 기아를 4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다는 점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차익 매물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고려아연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켓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랭크되었는데요. 최근에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밥켓이 계속해서 순매수 상위 종목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약 60%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두산밥켓도 저점 대비 약 30%가량 상승했습니다. 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LG전자와 NC소프트,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포스코케미칼, LG에너지솔루션이 랭크되었는데 2차 전지 대형주로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백인현 매니저께서 계속 2차 전지, 특히 대형주는 좀 파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고점에서 좀 탄력이 둔화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려아연은 이 종목도 대표적인 2차 전지인데 매도와 매수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그리고 내년에 탑픽 종목으로 고려아연을 꼽는 증권사들도 있어요. 그나저나 매니저님 도깨비 닮았다고 하시네요. 도깨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시잖아요. 아니요, 설마 그거는 아니겠죠. 네, 그냥 도깨비요. 네, 그냥 도깨비 닮았겠죠. 공유 아닙니다. 도깨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돈이 보이는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드라마 콘텐츠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기사 제목은 OTT에도 최대 10% 세액 공제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내년부터는 OTT 콘텐츠 제작사들에게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3%의 세액 공제가 지원하고요.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5%,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0%까지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OTT 콘텐츠, 드라마 콘텐츠가 해외에 수출을 할 경우에 2차 산업인 예를 들면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그리고 가방이라든지 2차 상품 판매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세액 공제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OTT 업체들에게 세액 공제를 약 20%에서 최대 30%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도 향후 내년에는 10%까지지만 내후년, 내후후년에는 점점 세액 공제 규모를 늘린다고 봤을 때 우리 드라마 제작 콘텐츠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마진율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수혜주로 가지고 왔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 가 있겠고,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모범 가족과 수리남을 제작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빅마우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한 에이스토리, 그리고 최근에 송중기 주연의 재벌집 막내 아들이 제작한 레몽레인이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콘텐츠 주식을 여러 차례 했어요. 네. 첫 번째 이슈에서도 정부의 정책 수혜, 그리고 방금 전 제아의 고수에서도 나왔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개해 주시는 소식들이 겹치면 이게 또 호재일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TV에서 소개가 많이 되면 이때 팔대다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는 뭐 말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님의 종목을 통해서 한번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시죠.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투자할 만하다고 보세요? 저는 여기서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왔는데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과 일치해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보다 하락할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2016년도 CJ E&M 드라마 사업부에서 물적 분할한 회사인데요. 현재 약 200여 편의 드라마 IP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내 드라마 콘텐츠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대표 작품으로는 태양의 후예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깨비도 있겠고,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등 지금까지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제작들 다수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을 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OTT 세액 공제가 지원될 경우 드라마 제작 편수가 많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수혜가 가장 먼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올해 12월까지 그 넷플릭스와 바인딩 계약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넷플릭스와 계약했던 기간 동안에 제작한 드라마가 생각보다 흥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바인딩 계약에서는 조금 더 지난번보다는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작품당 판가가 인상이 되겠죠. 판가가 인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진율이 좋아질 거고,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내년도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판가 인상 이슈도 함께 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첫 헐리우드 작품인 더 빅도어 프라이즈가 방영이 됩니다. 회당 50억 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총 10부작이기 때문에 총 500억의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담당하는 부분은 약 250억 가량이고요. 일단 해외 헐리우드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할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 편수도 증가되기 때문에 스튜디오 동사에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OTT 업체들은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추세적인 하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넷플릭스의 구독자 감소 이슈가 가장 컸죠. 하지만 최근에는 애플 TV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OTT 경쟁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팔 수 있는 곳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부터는 한번 매집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주가는 21선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상황에서 내년도 세액 공제라든지 그리고 넷플릭스와의 재계약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수해도 되고,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79,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그래도 다소 높게 설정하시네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카타르 월드컵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인데요. 카타르가 여름에 워낙 무덥기 때문에 겨울에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경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새벽 1시에 카타르랑 에콰도르가 개막전을 시작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카타르가 경기에서 2대0으로 졌죠. 그래서 지금 92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국이 개막전에서 패배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밤 10시에 우루과이랑 경기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전통적으로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매 해마다
치킨이랑 주류 소비가 늘어난다는 기대감에 주류 관련 업체라든지 치킨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우선 교촌 F&B가 치킨 수요 급증 기대감에 지난주 상승을 보였고요. 그 외에 마니커라든지 마니커 FNG 그리고 하림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주류 관련 업체로는 하이트 진로와 롯데 칠성 그리고 제주 맥주가 있겠고요.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중계권을 따낸 아프리카 TV도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아, 매니저님,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기술 감독님께서 카타르는 겨울이 없는데 왜 겨울이라는 말을 쓰냐, 그게 어떤 중요한 포인트냐라는 의문을 강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모르지만 그 동남아 쪽도 겨울이 있다. 네, 그런 거 약간 조금 상대적으로 선선하다. 네, 맞습니다. 축구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네요. 그런 그렇죠. 것으로. 네, 여름보단 좋겠죠. 네. 그 월드컵 수혜주를 뭘 꼽으셨을지 궁금해요. 오늘 시간의 거래 특징주에서도요, 치맥 주식이 나와서 제주 맥주와 교촌 치킨이었나요? 그런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이더라고요.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하십니까? 일단 저는 하이트 진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국내 소주 판매량 1위 기업인데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하이트 진로를 지금 매수하자고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매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가지고 왔냐면 2023년에는 반드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에 화물연대 총파업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에 화물연대 총파업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하이트 진로를 매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난 6월 달에 화물연대 총파업이 있을 때 회사 측에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때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매출에 타격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는 회사 측 직원들이 직접 주류를 배달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은 없었지만 인건비라든지 배송비라든지가 증가하면서 마진율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분기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 6,574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570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는데요.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모두 늘었지만 사실 마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율은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지난 3분기부터 소주 가격이랑 맥주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업이익률도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8%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지금은 조금은 관망하되 화물연대 총파업 이슈를 한번 관망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올해 리오프닝 이슈 이후에 계속 주류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월드컵 및 연말 성수기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 한번 자세히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은 월드컵 특수로 봤지만 사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단순히 월드컵 특수 테마가 아닙니다. 자, 하이트 진로, 그렇다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달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에 주가는 추세적으로 우하향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번 주 목요일 날에 화물연대 총파업 이슈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총파업이 들어간다면 21선 이탈 가능성도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접근하지 마시고 이후의 상황 보시면서 접근 전략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은 매수 의견 보류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충분히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매매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